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된 거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장면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자,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십시오. 불법 의혹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청구 무리했다고 보시는지요? 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됐고요. 8시 37분 동안 영장심사가 있었어요. 상당히 길었죠? 영장심사가? 8시간 37분 동안 검찰 측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라고 추측이 될 수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각,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검찰은 기각 결정이 아쉽다.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삼성은 불구속 사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 검찰은 이로써 삼성 측이 요구했던 수사심의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각될 거라 좀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했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기록이 한 20만 쪽 됩니다. 책을 우리가, 그냥 수사 기록은요, 책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그게 400건이단 말이에요. 엄청 많네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그 외부감사의 법률 이게 굉장히 분식 회계랄지, 주가 조작, 부정거래,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에 속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계속 다퉈왔고, 또 관련된 재판들이 있었는데 삼성이 좀 유리하게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 자체가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건 죄가 안 된다. 물론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는 들었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인이 이게 정말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회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20만 주 기록 가지고 이걸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일단 사안이 중대한 거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유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관의 양심에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저런 사건의 특징은 뇌물 사건 그런 거와 달라요. 지금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을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건 단순하지만 저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에 가면 방어를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아마 저 판사님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지금 그 기각한 사유 중에 하나가 소명 부족이라는 왔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이건 분명히 소명이 됐고 확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하면 재수사를 보강 수사를 해서도 재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에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네. 민간인들이 좀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이제 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검에는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시민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의를 할 건지를 이제 곧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맞냐, 아니면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어떤 적절성도 따지게 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물론 권고적이에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에 대해서 불구속해서 기소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랄지, 아마 그렇지 않고 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라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버리면 검찰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검찰에서는 너무나 확신을 하고 있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기소는 분명히 할 것이다. 단지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기소하느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승덕 의원님이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적절하게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심사만 3번째예요. 그중에 한 번은 이미 구속됐었었고 다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아 3번째 지금 받았다가 네. 기각이 된 건데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번 어떤 판사의 판단이랄까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재청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영장 청구 그 영장 담당 부장판사 그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었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라든가 사실은 이제 충분히 됐다 이거죠. 다만 이걸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로 해석하는 그 법적인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판사 말씀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거죠. 이 판단만 받으면 되는데 다만 판단이 뭐 국제적 회계 기준이 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또는 뭐 합병 비율 같은 것에 있어서 또는 미래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그 미래 가치를 이제 가치 판단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회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병 비율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경영적인 판단에 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만 가지고 영장 심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거 법리적인 사실적인 판단보다 법적인 판단을 할 부분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각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이 뭐 더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해가지고 영장 청구한다 이런 옛날식 방식으로는 이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이제 그런 뜻인 걸로 해석이 되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제 개인적인 해명 부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건데 제가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자기는 정말 그 무색투명하게 대의명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마치 언론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제대로 하지 않은 시민단체 행동가처럼 자기가 여겨질까봐 저는 그것이 아마 그분의 압박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그 해명해 드리겠습니다.